동진 세미캠 들여다봅니다. 오늘 개장 초부터 해서 뭐 어차피 관심 종목이니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개장 초부터 이제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크게 심화됐었어요. 그죠? 하이닉스 낙폭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동진 세미캠 HPSP가 전부 조종이 형성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동진 세미캠이 가파르게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확장이 됐는데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이 크죠. 그렇게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11%나 올랐어요. 그래서 VI 발동도 됐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42,000 뭐 400원, 500원, 450원 공방인데 이 정도에서 추가 문자 나갑니다. 네 번째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굉장히 높아요.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은 다음 달 그 포트폴리오에 제2의 이수페타시스 식으로 넣어둘까. 근데 이수페타시스 수준의 변동성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수페타시스의 이슈는 이제 엔비디아 영향의 AI 관련된 내용이고 이쪽은 반도체 쪽의 기준인데 물론 하이닉스의 탄력이 나오면은 뭐 한미 반도체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은 최상향 기준의 흐름이에요. 일단은 뭐 문자 발송하고 나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찌됐든 동진 세미캠의 주식 수가 지금 5,140만 주짜리란 말이죠. 그러한 그 종목의 현재 기준의 매수 수급이 0.5% 이상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더라도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동진 세미캠의 설정 범위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문자 발송은 됐고요. 42,000 뭐 400원, 450원 뭐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해놨는데 어이구 문자 발송하고 훅 하고 내려와서 42,000 뭐 300원, 350원까지 눌려졌습니다. 평상시에 거래가 없었던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크게 열려요. 굉장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80만 주, 90만 주. 그러니까 호가 공백이 이렇게 뻥뻥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가 그냥 뭐 프로그램 한 만 주 사버린다고 만 주 확 위로 쏴버린단 말이에요. 또 밑으로 그냥 확 던져지는 거 만 주. 그러니까 만 주의 등락폭이 막 1, 2%가 왔다 갔다 해요.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종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진 세미캠의 경우는 거래가 계속 이제 터져주지 않으면 안 돼요. 거래가 터져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맨 처음 문자가 나가고 두 번째 문자 나갈 때는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44,000원에서 42,100원. 굉장히 컸죠. 그렇게 해서 오늘 42,100원이 아니라 41,700원이네요. 41,700원. 그래 간극이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 부분에 가장 신경이 쓰였고 이렇게 되면 뭐 1,300원 차니까 650원이니까 41,05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었는데 2만 주 매수 우위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결론은 이제 그 매수 우위를 넘겨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10만 주 들어올 때가 42,000원 공방 정도 됐을 거예요. 20만 주 들어오면서 VI 발동이 되고 앞에 고점 넘기고 그 다음에 27만 6천 주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43,300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거래가 이제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눌림폭의 기준이다. 그렇게 된다면 요 기준의 동진 세미캠의 흐름은 뭐 충분히 위로 더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자가 4차례가 나갔는데 42,100원 그리고 42,000 뭐 450원, 500원 요 기준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은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매매 사인 발송된 문자 내역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19일 5월 달에 저 19일이라는 기준이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5월 달에만 30% 이상 올라갔어요. 40% 올라옵니다. 그죠? 5월 달에만. 그 하이닉스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연동을 시켜서 움직인 거예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근데 뭐 잘 샀어요. 34,000원대. 지금 얼마예요? 42,000원이니까 8,000원. 외부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뭐 시장이 어렵다. 속단편으로 시장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루닛을 최고점에 잡았으니까 시장이 지저분하게 느껴지겠죠. 우리는 루닛 9만 원대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루닛을 이수페타시스만큼 수익을 잡아냈을 텐데 하여간에 좀 꼬인 게 있었죠. 방 안에서.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이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나 또 루닛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서 힘든 거는 꺾여질 때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어요. 꺾여질 때. 그럼 빨리빨리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솔직히 빠르게 대처해 드린다 하면서도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그다음 비중 조절에 실패하는 거. 비중을 분명히 주력주 채워 놓고 나머지 기준이다. LG전자 팔아가지고 지금 동진세미캠 살 거예요? 하이닉스 팔아가지고 동진세미캠 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준은 일부를 팔아서 매수를 하는 거지 하이닉스나 LG전자의 비중보다 동진세미캠이 높으면 안 돼요. 물론 하이닉스나 그 LG전자 두 종목이 아니라 한 종목만 나는 갖고 가겠다 해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진세미캠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아무리 좋아도 LG화학, 포스코피처럼 넘기면 안 되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아무리 좋아도 또 SK 하이닉스, LG전자를 매도해서 채우면 안 된다. 포트폴리오의 그 흐름이 7.5% 수익으로 좀 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반기 말입니다. 월말, 분기말, 반기말. 그래서 마감 동시 효과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출렁거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월말에는 이제 아무래도 손바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물량이 돌았다 나갔다 하면서 변동이 조금 있을 거예요. 대형주에도. 근데 뭐 그게 매번 뭐 크게 출렁거린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없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수페타시스의 비중은 우리가 5%로 설정을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에서 일단 95%의 수익인데 최대 갖고 가시는 거 10%라고 그랬고 이거를 크게 넘기지 말자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아, 이 수익 내고 싶지. 몰빵하고 아니 몰빵해도 되잖아 그러면. 근데 우리 방안의 자산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못해도 1,000억은 넘길걸요. 농담이 아니라. 못해도 1,000억 넘겨요 지금. 뭐 한 분이 뭐 200억씩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못해도. 그러니까 그건 뭐 솔직히 몰빵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좌가 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얘도 뭐 고점에서 좀 자르자라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인 문자는 못 나갔어요. 못 나간 상태의 흐름이고 제 차 이제 오후장에 고점으로 올라오면은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제 편입하면 되죠. 미련 크게 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 비중 조절만 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기준에서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된다면 동진세미캠을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진세미캠이 지금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동진세미캠의 거래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동진세미캠 일봉 쭉 당겨서 놓고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 이런 거래 기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6천억 뭐 이렇게 터지는 부분을. 지금 현재 22년도 요때 이후에 동진세미캠의 흐름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 이후, 5월 이후의 기준, 요 거래대금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터지는 거. 이 거래대금 넘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하루의 거래대금이 2,360억 이 당시에, 요게 이제 정점의 거래대금이 되는데 2,360억이요. 저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기준에서는 넘길 수 있다라는 거. 고점 한 번만 더 치고 올리면 그러니까 수급이 한 번만 더 형성되어 준다면
충분히 예, 넘겨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거래대금 일본 기준의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는 거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런 앞전의 변동성 라인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흐름도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안 당기고 2000 뭐 저 정도 당겨 놓을까요? 2000 그 상징성의 기준이니까 2022년 5월 달에 저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천억 정도만 넘겨도 땡큐하다 했는데, 솔직히 2천억도 요즘에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야. 1,500억만 돼도 20위 안에 훌쩍 들어옵니다. 1,500억만 돼도. 그러니 뭐 2천억이 오늘 넘겨지는 흐름이거든요. 전체 지금 시장에서도 거래대금 뭐 상위권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해나가면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부분.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슈 범위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의 기준에서 SK 하이닉스의 초강세 흐름, 그것을 연동시키는 흐름, 거기에 동진세미캠의 수급이 뒷받침돼서 움직이는 흐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윙 종목에서 이수베타시스는 주력으로 일단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윙 종목 기준에서는 뭐 단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수급이 그나마도 가장 좋아요. 다른 쪽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HPSP는 한 3% 기준이라고 한다면, 얘 수급은 그나마 조금 더 들어와 있는 5월 달부터죠, 본격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수급 범위가 6월 달에 정치였는데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지금 뭐 또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그 현재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아가시는 부분은 매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의미는 여기서 뭐 크게 의미를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데, 매집 부분의 요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이제 멈췄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되는 기준인 거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뭐 다 앞부분의 거래량을 넘기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요 거래량이 계속 수반이 돼야죠. 500만 주씩 그 이상. 오늘도 뭐 500만 주를 훌쩍 넘길 걸로 보고 있고, 수급의 최정점의 기준에서의 위치, 요 정도 범위의 위치를 뭐 당연히 봉으로 뛰어넘어졌다. 4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뭐 인식을 잡아도 상관없겠죠. 명목 가격 기준.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4만 원 돌파, 52주 고가 39,000원대 후반 이 돌파 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7월 포트폴리오에 어제까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기준에 거래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6월 내내 주춤거렸던 것처럼 주춤거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이닉스 쪽의 흐름이나 IT 전반적인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이 되는데, 요게 빨간색으로 이제 완전하게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에 캔들 패턴, 완전한 매수 구간. 그러니까 4만 원 이하에서부터 사실 매수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던 범위인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도를 못 주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월등하게 형성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봉의 기준의 이 흐름들 설정 범위 잡아가시고, 그리고 아이고 여기 자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차트 부분을 자르면서 계속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PPT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차트를 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그리고 동진 세미캠 관련된 차트를 바로바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봉 기준에서 유무료방 다 뿌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설정할 거냐.
그리고 일본 기준 그 주실 때 상생 때 확인형 교육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뭐 수급 논리도 있고요.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도 좀 땡겨서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인 누적 수급 빼고 나서 이제 2분기 이후의 기준입니다. 2분기 이후의 기준에 뭐 연간으로 볼까요? 연간으로 놓고 보시면은 좀 멀어지나요? 이 정도만 돼도 뭐 크게 우리는 없겠습니다. 수급 범위가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단순 논리예요. 이제 사실상 요 고점을 이제 넘긴 거고 갭 상승 이후에 흐름이었는데 39,700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요 부분 빼고 요 자락에서 이제 사실상 여기서도 신뢰도가 굉장히 가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넘겨주는 흐름이 이게 38,550원 정도 되네요. 38,000 고점이 550원. 요 정도. 요 정도 범위를 넘겨주는 요 거래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갭 상승 이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뭐 6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좀 안타깝게 진행이 된 거죠, 사실상. 뭐 지수가 좀 더 올라갔으니까 땡겨줬으면 좋은데 수급이 좀 멈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수 꺾이면서 눌림 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뭐 탄력적인 흐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변동률이 뭐 10%씩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한 거죠. 굉장한 변동률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립의 추세, 중립의 추세 범위로 인식을 한다면 여기서는 하락 장악형이 뜬 거죠. 하락 장악형이 뜨고 그 다음에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리의 기준이 설정되는 게 맞아요. 이런 자락에서는 또 거래 터지면서 음봉. 그러고 나서 이제 중립 범위에서 완벽한 이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는 요 자락에서부터죠. 이제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IT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긍정적일 때 그리고 여기도 갭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 편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갭상승이 났을 때 거래 터졌죠. 그러니까 음봉이니까 이제 요 자락의 차익 실현의 범위를 당연히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렸을 때고 처음 음봉이 딱 형성이 됐을 때에는 주간 단위잖아요. 거기서는 애매하죠. 차익 실현하기가. 또 수급도 들어와 있었던 찰나였을 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범위는 중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중립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 거래가 없이 눌려있고 추춤거리고. 그죠? 거래가 어찌됐건 신뢰도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이 거래가 없이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완벽한 매수의 신호로 그래서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쁜 이 그림 크로스가 나오는 그림 영선 위에서 꺾여지고 크로스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꺾여지고 크로스의 기준 마찬가지. 근데 이제 고점에서 이제 데드가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수급이 뒷받침됐을 땐 중립 범위까지 해석을 같이 가져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동진 세미캠의 흐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다음 달 기준까지 본다. 왜냐하면 주봉의 거래대금이 오늘 하루 빵 터지는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을 다 감싸 안아줘요. 충분하다라는 거죠.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이제 캔들 패턴 기준 보실 수가 있는데 21년도 하반기 이 정도로 놓고 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빼놓고 7월 8월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월간 단위에서 좀 거래가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급 범위는 월봉에 잘 안 보이고 7월
이후에 흐름 기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기준은 이제 5MA 20MA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딱 중립적인 부분 정도로 딱 해석을 한다면 다음 달부터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면 뭐 월등한 흐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거래 부분은 월간 단위의 거래를 당연히 이 거래를 넘겨야 된다. 월간 단위 1000만 주 이상까지의 흐름 그리고 최소 700만 주, 800만 주인데 7천만 주 죄송합니다. 7천만 주의 기준이 당연히 월간 단위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7천만 주라면 20거래를 잡으면 하루에 350만 주씩 터져줘야 돼. 하루에 350만 주. 지금 대비해서 월등하게. 그러니까 오늘 500만 주 터지는 그 흐름을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흐름이 터진다라는 거. 그거 아니면은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서 기대 요인이 제한적으로 되는 거죠. 52,100원 요 가격이 이제 명목 가격인데 고점인데 저 가격이라든가 여기에 음봉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요 음봉 의미가 없고 그리고 바로 이제 밑에 라인의 양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요 기준이 42,600원 정도인데 거래를 수반하고 앞부분의 흐름 대비해서 거래를 수반하고 뚫고 올라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요 이제 꼬리 달린 부분의 기준 48,000원 수준 요 48,000원 수준을 넘길 수 있겠느냐는 지금의 추세만 해도 넘겨요. 이 앞에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이미 앞부분들의 이제 거래들을 수반하면서의 흐름들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립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마감 때 이제 거래가 좀 더 나오겠지만 중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달 기준에서 갭상승 나와야죠. 월요일 날. 그러면 이제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주봉으로든 월봉으로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돌파갭 또 급진갭 이런 식의 기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래서 일단 그 거래량 부분은 어찌됐건 최대폭으로 1000만 주 이상까지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져야 돼요. 반도체 이슈 이외에도. 그럼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평가 상태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저평가로 인식이 되진 않아요. 저평가 인식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냐 했을 때 이제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럼 왜 들어가느냐? 아니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폭등 랠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지. 예? 하이닉스도 폭등 랠리이고 동진 세미캠도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의 흐름이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규모도 마감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놓고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그 설정해서 놓고 볼 텐데 캡처 안 하고 그냥 텍스트 전략만 꾸려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6일 날의 기준에 이쪽에 범위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돼서 5월 26일 날 동지세미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5월 17일 이후에 4%가 매집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이제 조금 더 들어왔어요. 5월 17일 이후에 보시면 오늘 거는 추정치니까 오늘 거 빼고요. 조회. 그래서 일단 금액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량으로도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금액 기준에 그래도 여기 위치 있네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준에 6월 29일까지 그게 이제 뭐 대부분 다 5월에 형성된 거죠. 근데 이제 누적으로 그냥 6월 손바뀜도 있으니까 6월 29일까지 기준 잡았을 때 외국기관 순매수 4, 5, 6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7, 8, 9, 10, 11, 12위입니다. 시가총액이 12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선주니까 뺀 거예요. 기관 순매집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집 12위 금액 기준 그리고 주식 수로는 약 307만 주
오늘 거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확인하면은 더 확장이 돼 있겠죠. 주식수 5,100만 주대라고 그랬잖아요. 5,140만 주. 그러면 5%가 훌쩍 넘겨져요. 그래서 307만 주 나누기 5,140만 주로 해주면 5.97%가 매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작지 않죠.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용조용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매집이 되어지던 그런 과정 속에서 매집 금액의 기준이 1,000억이 넘어간 거죠 지금. 매집 금액 기준이 대략적으로 동진세미캠 1,093억. 오늘 이제 더 상향이 될 겁니다. 오늘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집의 이제 평균 단가를 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저 부분을 어차피 또 잘라야 되니까 지금 그냥 안 자르고 텍스트 기준에서만 가져갈게요. 장 마감 이후에 이거 꼭 잘라 주세요. 장 마감하자마자 자르시면 돼요. 3시 한 40분쯤에 자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월 17일 이후에 전일 것까지 기준 설정하면 36,900원, 약 37,000원. 어차피 이제 오늘 거래까지 합산하면은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의 목표 주가가 설정이 돼요. 5% 이상이면 어차피. 그리고 기관들 쪽에 이제 수급이 분산된 수급이냐 아니면 한쪽에 집중되냐. 한쪽에 집중되면은 아무래도 그 고르게 다 인정되는 것보다 한쪽에 집중되면은 부담이 되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쪽이 추가적으로 사주지 않으니까. 한쪽만 사면은 그쪽 다 사고 나면은 뭐 살 데가 없잖아요. 다른 쪽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싹 다 사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매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을 잡거든요. 6월 달에 혹시 매수세 나간 거 있나 좀 확인해 주세요. 단문 문자 5월 이후에 그렇게 해서 20에서 30% 이게 이제 2008년도 도수 자료고 결론은 20, 30%의 기준이니까 3차 목표 주가까지 5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000원의 1차 목표 주가는 넘겼죠. 기존의 목표 주가. 기존의 목표 주가 설정했던 부분들 그것도 찾아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곱하기 120%면은 44,400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1차 목표 주가가. 그리고 2차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프리미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130% 48,000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현재 5% 이상이니까 50%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37,0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55,500원이 그렇게 해서 7월 목표 주가 뭐 이렇게 설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그렇게 해서 요 매집에 대한 부분 요거는 뭐 유료방에만 이렇게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주봉 월봉 다 올려드렸죠. 캔들 다 해드렸고 요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28만 3천 주에 계속 들어와요. 이 모습이 계속 긍정적으로 형성돼야 돼요.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뭐 현대인프라코 기준에서처럼 다른 쪽은 지금 수급이 조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보시면은 5월 26일 날 우리 이제 매집은 19일부터 됐고 26일 날부터 이제 포착이 돼서 검색기에서 또 5월 19일 날 19일 날부터 포착이 됐네요. 포착이 돼서 흐름이 나왔고 지금 뭐 저평가 상태냐라고 했을 때 요 당시 기준에서는 저평가예요. 요 당시 방송화면 캡처해 주시고 이스페타시스처럼.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올라와서 이게 더 높습니다. PER이 12배, 14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다 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12배, 13배, PBR이 2.88배. 근데 뭐 이스페타시스의 그 흐름처럼 7배씩 막 이렇게 PBR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보신 것처럼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뭐 5월 19일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월 19일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갖고 기술적인 분석을 기준으로 잡는다.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된다. 이슈가 나와 있었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5월 19일에 이 진입 가격이 32,000원대 실질적으로는 문자가 이제 매직 계산기 34,000원 제가 캡처했을 때부터 해서 문자 나간 거고 원래는 32,000원대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촘촘이다 문자는 나오는 거고 진입 이후에 이제 그 가격대의 기준 35,300원 뭐 요 기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5%의 변동이 이제 19일 날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며칠이에요? 26일 그리고 여기는 22일 22일 날도 36,200원부터 촘촘하게 뭐 계속 나온 거죠. 이걸 뭐 다 올려놓을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날도 뭐 6%의 등락 범위 얘하고 묶어주세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얘하고 뭐 묶어서 예전처럼 그 장수를 최대한 줄여보자고요. 월요일 금요일 시간 많을 때 원고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가운 이스페타시스가 11,350원에 있네요. 여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의 요 흐름들이 일단은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이제 뜬다라는 자체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라는 내용이고 이 기준이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의 영향이었죠. 일단 요거 안 묶어도 되겠네요. 여기 이제 몇 장 없으니까 현재 기준에서 몇 장 없으니까 묶을까? 4장이면 묶을까요? 그냥 4장까지 묶죠. 4장까지 묶어가지고 5월달 것만 묶을까요? 하여간 뭐 어떻게 묶든 묶어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2일이고 5월 26일 날도 이렇게 포착이 됐네요라고 3%에서 9%로 하여 뭐 묶든 안 묶든 한번 뭐 기준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6월 26일 기준에서도 문자가 나갔나요? 6월 26일 날 아까 보니까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때도 이제 검색해 떴고 하여 6월달 문자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검색기에 뜬 26일 38,950원 진입 탈퇴 재진 뭐 이렇게 이게 아마 최근에 이제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의 기준이 잡힌 거고 오늘 문자 쌓임 그리고 매직 계산기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아주시고 결론적으로 이 당시의 기준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5분봉이죠. 이제 5분봉의 기준인 거고 주봉의 기준에 뭐라고 써놓은 거죠? 51,400원이면 뭐야 저게 그쵸?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저 고점을 넘긴다. 수급은 더 들어올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에 누적 수급 범위가 5월 26일까지인데 240만 주 지금은 이제 300만 주를 훌쩍 넘기는 추가적인 매수 손바뀜 그러니까 단가는 높아진 거고 여기 있네요. 뭐 1차 목표 주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요 박스도 같이 쳐주자고요. 차익 실현 부분은 어제 원고 이스페타시스처럼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목표 주가 있으면은 뭐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눈에 띄게 그렇게 해서 1차 목표, 2차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도달이 되고 넘겨졌죠. 그리고 45,000원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아주 크게 상향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뭐 주봉의 갭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가요? 여기가 아래 꼬리의 꼬리 부분은 양봉이다로 한 건가요? 어찌됐든 요 기준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 이렇게 눌려졌고 이게 6월 26일 날이었고 오늘 기준에서 고점을 완벽하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겨줬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저께 올려준 내용인가요? 아니죠. 어저께 거 아니죠. 요거 항상 주실 때는 뭐 시간 없을 때 어쩔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는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일 기준에 에, 야간에 이제 제가 수입 기준점들을 다시 좀 잡아서 올려드렸는데 베스트 인증하고 아쉬운 거는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같이 좀 수익을 잡아가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수익 범위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좀 가지고 가시자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신 방법은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가지고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공식 홈페이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진 세미캠에 문자가 나갔을 때 첫 번째 문자에서는 사실 거래가 제한적인데 그래도 오늘 돌리고 있네요. 거래가 일정 범위는 터집니다 해서 이제 진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2차 편입은 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2차 편입의 기준도 잘 잡아냈고 그리고 이제 3차, 4차 편입의 기준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 듣고 4차 편입까지 문자 나갔는데 문자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물론 뭐 신뢰를 가지고 따라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사실 문자가 여러 개 나갔죠. 어제 이제 문자 나간 현대로템 오늘 또 문자 또 나갔고 그래서 현대차 매수 문자 나갔고 하이닉스 문자 나갔고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문자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뭘 사야 될지. 그리고 기존의 물량들 뭐 예를 들면 포스코 DX가 오늘 많이 밀려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함께 기준을 좀 잡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VIP 방에 계신 분들도 VVIP 방으로 오세요. 특히 이제 어제 그제 이수페타시스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오늘도 사실은 공식 문자는 내보내드리지 않지만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네요. 그렇다면은 뭐 29,000원대 고점에서부터 밀리면 개별 기준의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모색하실 수 있다. 그 기준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 이수페타시스를 3% 밑에서 사고 3% 위에서 팔면 대략 6, 7% 차이가 나요. 그것만 해도 뭐 한 달, 1년 다 뽑습니다. 그 기준. 그리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놓고 보자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는 이렇게까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결산 부분에 6월달 기준의 수익 범위들이 첫 스타트가 이제 하이닉스부터 해서 동진 세미캠 이 당시 기준에 정중앙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또 HPSP하고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도 HPSP는 좀 눌려 있네요. 근데 이제 28,500원이면은 그렇게 버겁지 않은 수준이고 25,000원 이하에서부터 들어간 거고 이 종목도 한미반도체도 33,300원이면은 전혀 이제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저기도 이제 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27,800원 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호스코퓨처엠,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저거는 이제 그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은 250% 수익이 이게 6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기 전에 가지고 계시는 수익일 거예요. 그리고 청산가리 선생님 포스코퓨처엠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으셨고,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의 저 수익도 아마 12,000원대가 11,000원, 10,000원 넘긴 수익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12,000원 이번에 넘긴 거니까. 그러니까 신고가를 일리죠. 계속 HD 현대인프라코도 우리 이제 5월 포트폴리오 주력이었고, 루닛 같은 경우도 6월 1일부터의 루닛의 수익 그 가격은 6월 1일 날 정확히 81,000원 넘기고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9만 원 이하에서부터 받고 17%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눌려질 때 공식 편입이 들어갔고 그게 평균 단가 94,000원. 그게 2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주력주 채워놓고 나서의 그 수익 범위들이 다 뭐 이수페타시스 5월 22일부터 해서 11,000원대에서부터
그때는 1조 미만이니까 15,000원 넘길 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입. 6월 주력주에 이수페타시스를 넣어놨죠. 그 수익들이 다 뭐 하이닉스 종목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기가 막히는 거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진짜 기가 막히게 주간 단위 딱 60% 올라올 때 그 수익 다 잡아내고 아주 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했고, 그러나서 두 템포 쉬고 들어간 물량이 이제 조정폭이 깊어졌죠. 아쉽지만 뭐 손절 기준을 해서 LG화학과 이제 포스코 DX로 옮겨놨는데, 포스코 DX도 뭐 사실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만 그래도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크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이제 비슷한 기준에 이제 애경케미칼이 있는데, 애경케미칼도 조정폭이 지금 좀 많이 확대가 돼 있어서 버거운 상태. 그걸 잘라내고 이제 압축 기준인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질문을 꼭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6월 20 아마 6일까지의 수익 범위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날짜는 일단 지워놨고, 27일 날, 28일 날, 29일 날 이수페타시스 뭐 어마어마했죠. 이수페타시스. 결론적으로 27일 날 이수페타시스를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23, 26, 27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28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29일 날 또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이수페타시스 VI까지 가능할 거예요. VI 어제 발동되고도 더 올라섰다가 이제 미끄러진 거죠. 일단 우리 뭐 차익 실현 잘했고 재편입의 기준을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이 뭐 이렇게 키리우스님처럼 교육 후기 올리시고도 독립하셔서 이제 혼자 매매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1년 단위의 수익 범위, 계좌 수익. 종목 하나 잘 잡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난님 독립하셔서 지금 매매 잘 하고 계시고, 또 케빈 선생님께서 지금 언제 지난 2주 전인가요? 주말에 핵심 노하우 PPT 다 오픈해주고, 또 하루 만에 178% 나온 건 아니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올려주셨어요. 저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식사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좀 수익률 이거 다 낱장 파일로 올려주세요. 지금 어차피 오늘은 이제 원고가 좀 여유로우니까 낱장 파일로 새로 만드는 수익, 새벽에 한번 뿌려드린 수익, 케빈 선생님 수익까지 해서 쭉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부분들이 현실적인 실화야, 실화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의 수익이에요. 실질. 태메이 선생님의 이 수익 범위들도 233%. DBI텍에서만 배당만 2억씩 받으셨죠. 배당금만 2억. 그리고 잘 정리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케빈 선생님의 조금 전에 올려주신 그런 내용의 계좌. 거의 뭐 매일매일 변동성 매매. 주력주에서 고전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장이 원체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고전했을 때도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두시고,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 종목대로 계좌를 나누어서 매매를 기준을 잡으셨죠. 문나님 같으신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다들. 그냥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냥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부를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공부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공부가 어려우시면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죠. 문자 매매 쌤 받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키리우스님이 교육을 1탄부터 5탄까지 다 받으셨어요. 이때 교육부 VOD 있죠. 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교육부 VOD라고 있잖아요. 이 지금 쿠팡에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9시간짜리 한 강의당 9시간짜리 110만 원이었어요. 이게 5개, 45시간을 다 들으신 거예요. 45시간을 다 들으신 거고, 지금 이거 들으시려면은 장이 그때처럼 폭등 내려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장이 밋밋하니까 에이 뭐 이러고 마신다고. 그러면은 이거라도 들으셔야 돼요. 유료 회원님들은 이거 자료 달라고 하면 다 무료로 드립니다. 유료 회원님들은 VIP 방에 계신 분들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25강이에요. 25시간. 쉽게 그냥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세개. 그것만 아시면 돼. 특히 이제 거래대금만. 이것도 25강이 어렵다. 그럼 2023년 VOD는 4시간짜리로. 거래대금. 요거만 아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눈눈 안 나면서 수익 내시는 거야. 눈눈 안 나. 함께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매매 사인을 받으셔서 이런 수익을 다 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런 수익을. 그리고 메인 화면에 그걸 넣자고요. 그냥 5월 6월 포트 계좌 있죠. 이번 달 지금 말일이니까 뭐 이걸 하나 어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래갖고 하반기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수익 인증 넣을 때 계좌 있죠. 이쪽에서 만들어서 올리잖아. 그럼 같이 활용 좀 해. 예? 지금 하반기 수익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152%입니다. 1억 계좌 가상 계좌를 바탕으로. 그리고 4분기 푸트 보시면 이렇게 66%. 근데 무슨 장이 안 좋다고. 올해 들어서의 포트도 29%예요. 이게 2차 전지 비중 빼고의 기준이잖아요. 2차 전지 비중을 19%로 줄여놓은 상태에서의 또 2차 전지 차익 실현 재편입도 포함시키지 않고 2차 전지 포함시킨 거는요 62%. 이것도 겸손 떠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뭐 루닛이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수익도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종목군들 수익 넣지 않고 그냥 저 종목군들이라고 했을 때만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 보시면은 별것도 없어요. 매입 금액 돼 있잖아요. 20%, 15%, 15%, 15%. 이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9.2%인데 5월 이후에 6월 달만 따져도 이수페타시스 수익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개별 매매 수익도 안 들어가 있죠. 레이크 머트리얼즈 수익도 안 들어가 있죠. 또 뭐 이래저래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변동성 매매에 성공했던 종목군들 물론 뭐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포트가 우스운 것 같지만은 이 포트폴리오가 현대차가 지금 뭐 사상최대치가 아니죠. 52주 고가 기준에서 보세요. 고점 대비 2.13 밀려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수익률들이 발생돼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얼마입니까? 작년 말 종가 대비 37.54, 40% 올랐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 올해 1월 3일 저점 대비해서 60% 올라오고 눌림 폭이에요. 60% 이상 올라오고. L전자 올해 들어서만 저점 대비 55% 이상 올라오고 눌림 폭입니다. 60% 올라오고 눌림. LG와 힘겹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올라온 폭이 그래도 요 저점 대비해서 15%란 말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힘겹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차하고 IT만 갖고 있었어도 333 비중이니까 그거 두 개 업종에 60% 비중만 갖고 계셨어도 그럼 얼마예요? 그것만 갖고 계셨어도 계좌 수익은 50%. 2차 전지 매매 잘 하셨으면은 계좌 수익 더블 이상. 그거를 나는 대형주 하기 싫어요 하실 때도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윤정도인 거지. 그게 전문가인 거지. 뭐 어디서 뭐 종목 땅 파서 나오나? 야, 뭐 대박 종목 드릴게요 해서 오늘 사실상 오픈롤 같은 거 어제 CQ센 뭐 예쁜 공디님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시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상장 공모가 대비해서 상한가를 무슨 뭐 4만 원까지 미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개인들 다 죽으란 얘긴데 몇몇은 잘 빨아먹겠죠. 선진화로 가는 길인가요 이게? 세수를 많이 걷겠다는 내용 같은데 어찌됐든 예쁜 공대님 아마 예쁜 공대님 아마 어마어마한 수익 내셨을걸요. 개장 초부터 이제 뭐 어제 그 저는 CQ센이 어제 그렇게 움직일 때 저 뭐 잘못됐나 NH가 뭐 호가를 잘못 주고 있나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럼 개장 초부터 따라 붙었겠죠. 시가총액도 뭐 막말로 뭐 개뿔인데
그죠? 그 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수익 냈겠어. 배운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터지고 밀려 내려와 거래가 없어. 어? 그러다 다시 거래 수반하고 돌려. 어? 그리고 또 거래가 없어. 전량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 보고 하셔도 그대로 5분봉에서도 그대로. 응? 소나 모멘텀 차트 보고 하셔도 뭐 얼마나 쉬워요. 응? 꺾여져서 올려갈 때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매매 사인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문자를 나가서 어떻게 대처할 수는 없으니까. 한순간에 뭐 훅 밀렸다 한순간에 훅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동진세미캠의 그 프로그램 수급만 여기서 급격히 바뀌지 않으면 돼요. 계속 매수 우위만 유지돼 있어도 뭐 우장의 뭐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에 하나 꼬리가 달린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매집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력주들 오늘 그 하이닉스 부분도 추가 문자 나갈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이제 1.86까지 돌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1%씩 돌린 종목은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현대 로템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다른 쪽에서 매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이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바닥 인식 잡히는 곳에서의 윗꼬리는 그거는 정점 인식을 잡지는 않아요. 반등 인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리는데 프로그램 흐름 때문에 개별 편입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매수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추세 범위가 이탈되지 않는 한 이제 급격한 물량이 튀어나오기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오후장이라도. 결론적으로 물량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는데요. 앞전고점 못 넘기잖아요. 그죠? 넘겨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다시금 그 29,000원대 중반까지 왔다가 대밀리면은 정리했다가 재편입하는 기준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립 범위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 필요 없어요. 뭐 방안에서 분위기가 좋고 그런 이유는 어찌됐든 계좌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아니 포트폴리오 수익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 검증이 되는데 솔직히 방안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있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매수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실은단 말이에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 아차한다는 건 뭐 올라가면 막 행복해서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밀리고 내려오니까 아차하잖아요. 그때 정신 딱 차려보면 내 비중이 너무 높다가 된단 말이에요. 수익 낼 땐 좋았는데 그럼 또 윤정도는 또 지가 문자 보내놓고도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력부터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속은 상하죠. 근데 결국은 뒤돌아보면 역시나 주력주 비중을 채워놓은 게 수익은 일단 안정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100% 비중이 아닌 그럼 얘를 80%로 채우고 만약에 1억 갖고 계시면 1억 중에 8천만 원 이거 채우고 2천만 원 갖고 오면 단타 매매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여기에 없는 종목은 다 단타 매매지 뭐 결론은. 그 들어갔는데 변동이 안 나와. 에이 그러면 잘라야지 어떻게 할 거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오늘 만약에 얘가 매수사인 나와서 예를 들어서 종가에 변동이 안 나와. 에이 정리 끝. 그리고 월요일날 야 하나 터지는 거 좀 나와라.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루닛 같은 경우 오늘 폭락이죠. 월요일날 루닛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5분봉 보시면은 미친 듯이 움직여요. 아주 그냥 거저 먹으라고 그냥 움직여. 프로그램 매수도 일부 있고 단 한 번 대박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28%간 거야. 이런 날 한 번 건지면 되는 거야. 이런 날 한 번. 뭐가 어려워요? 또 이수베타시스도 마찬가지.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아주 멋들어지게 움직여요. 수요일, 목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이 아니구나. 목요일은 가파르게 올라와서 꺾여서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한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예 멋들어져. 멋들어지잖아요. 어제 멋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변동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 어떤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그 말장난하는 애들한테 굉장히 속아 넘어가시는 이유가 일반인들은 종가의 기준에 이 캔들 일본 캔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루라고 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루라고 칩시다. 그러면 또 종가가 여기에요. 이걸 하루라고 그냥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꼬리가 이렇게 달린 어? 뭐 이렇게 돼 있는 양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야 대박 나셨죠? 양봉 나왔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내려갈 때 한번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이 뭐 미친 듯이 들어오거나 뭐 기준이 어떤 기준점에 이거는 뭐 과도한 조정이다 오히려 살 때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 정도로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만 원 찍고 2만 7천 원까지 내려오면.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가가 형성돼 있으면 대박 나셨죠 이런다고. 응? 그리고 만약에 더 빠져 있으면은 아이 뭐 고점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라 그랬잖아요. 뭐 그 말장난에 속는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에코프로로 볼까요? 에코프로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2월 이후에 주봉으로도. 어? 대박이죠. 거봐 내가 속지 말고 갖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고점 돌파한다 그랬죠. 100만 원 간다 그랬죠. 이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꼬리 달리는 순간 다 파는 거예요. 다. 어? 꼬리 달리는 순간 다 파는 거야. 다. 꼬리 달리면 어디에서도 얘는 가파르지 않아. 어? 이때 저점 기준이 11만 9천 원인데 11만 9천 원에서 시가총액 3조짜리가 어? 단순간에 24만 원 더블 이상 올라왔는데 주봉이잖아요. 한 주 두 주 만에 이 꼴이 달리는데 안 팔아. 24만 2천 원 찍고 저가가 18만 5천 원인데 뭐 밀려 내려온 걸로만 따지면 24만 2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더블 난 종목이 이걸 안 팔아. 냅두면 80만 원 갈 줄 알았어 여기서부터. 그럼 다 팔고 집도 팔아서 사야지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 우린 10만 원, 11만 원, 20만 원을 사갖고 80만 원까지 수익 냈어. 그건 다 뻥이잖아요. 뻥이라는 거 알면서도 속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들어가서 주력주는 상관없어요. 펀더멘탈 보고 뭐 수급 보고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 들어가는 종목은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주력이 아닌 쪽의 기준은 주력도 매매가 원활하시면 좀 잘라내셨다 재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주력은 못 잘라냈다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력이 아닌 비주력의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잘라내시고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어. 매수 사인 나왔었는데 문자가 매도가 안 나와. 근데 거래는 둔화되고 주가도 둔화돼 있어. 그럼 잘라내는 거예요. 올랐든 내렸든. 그리고 나서 거래 또 터지면 그때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거래 터지면. 이해되세요? 지금 끄집어내놓은 이유는 수요일 날부터만 놓고 보셔도 뭐 수요일 날은 좀 많이 안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그 차익 실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수페타시스부터 이날 27,800원 찍죠. 27,800원 찍을 때 차익 실현 문자를 내보내요. 27,000원대에서. 그래 다시 편입하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27,800원 찍고 밀려 내려온 게 24,300원까지. 24,300원. 응? 그게 물론 이제 24,300원, 25,000원대, 26,000원까지 편입을 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는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어제. 응? 그런데 결론은 어제 조금 늦게 들어가서 평단이 2만 그래도 6,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9,900원 찍죠. 그것만 해도 10%가 넘어요. 그 수익 뭐 다 잡아가는 거고. 응? 그런 수익을 내니까 이렇게 뭐 알루코 2차 VI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뭐 LG전자의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는 흐름 또 케빈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목요일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도 뭐 차익 실현이 좀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뭐 많이 올라올 때는 막 수두룩 올라오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2,550까지 시장이 밀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 뭐 8% 찔끔 8포인트 찔끔 올라온 거고. 생각해 보세요. 2,550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의 문자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내역들이 다른 분들은 다 오른 거 왜 올르냐 뭐 다 오른 거 왜 올려주냐부터 해서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이때부터 다 들어가서 뭐 이 목표 주가를 다 넘긴 건데 뭐 그죠? 매집의 목표 주가 16,700원 그럼 15,000원대부터 14,000원대부터 12,000원대부터 다 들여다 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응? 결론적으로 저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35,000원까지 예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어제 기준에서 36,500원 오늘
짜증스럽게 38,000원도 넘겼다가 눌리고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뭐 수급이 좀 꼬여 있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하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 일단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결론적으로 이 이스페타시스도 방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 당일치기의 다 흐름이란 말이에요. 당일 목요일날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네 번째 전량차익 실현했죠. 목요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도 잘 설정이 됐는데 절반만 재편입으로 담아놨습니다. 절반만. 다들 뭐 이렇게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수익 좀 가져가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 주가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이스페타시스도 차분차분하게만 우리가 대처를 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뭐 동진 세미캠의 추가적인 수급이나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의 추가적인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만 형성이 되어 준다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 넣어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차분한 기준만 잡으면 지금 장이 무지하게 좋은 장이다. 왜? 2,550 이제 2,560인데 우리는 계좌 수익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 자신감 갖고 와 진짜 대형주가 우리 수익을 다 잡아내주는구나. 그걸 할 수 있어요. 6월 포트폴리오는 이제 끝났죠. 7월 포트폴리오로 이제 구성을 잡으셔야 돼요. 07월 03일이 되나요? 1일 2일 빼고 이제 3일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제 현대차를 30%까지 확대를 했었는데 업종 기준에 3대 3대 3 뭐 이런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IT 비중을 이렇게도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스펜타시스도 뭐 이제는 한 달 잘 운영해 왔고 100% 수익을 4번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까지 다 잘 설정을 해왔고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기준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제한적이라서 현대 HD 현대인프라코어 5% 비중으로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5%의 기준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럼 IT의 비중을 40%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자동차 30 그리고 안타깝지만 포스코 퓨처엠 5%로 줄입니다. 공식 비중을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묶어서 보는 부분에 20% 그러면 60% 90% 여기가 10%가 돼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죠? 10 20 40 어이구 5%가 넘겨지는데요. 그죠? 그러면 얘를 아쉽지만 25%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본격적인 랠리가 기대가 되는데 뭐 25% 상징성이니까 20% 15% 15 5 그러면 IT가 40%에 자동차가 25%에 2차 전지가 20%예요. 그럼 그게 85%고 개별 기준에 현대로템과 현대인프라코어가 15% 이렇게 해서 100% 이게 언제요? 7월달 포트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오픈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7월 포트 장 마감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가상계좌 1억으로 해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유료 상품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이번에 DB증권 강연에 박영훈 대표님 강연에 메인 화면으로 오픈해 주라고 전달해 주세요. 요 메인 화면에 강연에
자료 오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셔서 수익 함께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아시겠죠?